자, 이제 절 바꿔서 10절 거버넌스 이론. 자, 이거 A급이에요. 출제 포인트의 신공공관리, 신국정관리, 양자 비교하는 것들, 피터스의 국정관리 모형, 그번에 신공공서비스, 탈신공공관리론, 이 쭉 나왔는데, 자, 문항은 무조건 1문항이 반영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올해 21년도 기출문제에서도 국가직, 지방직에서도 거버넌스를 묻는 문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이 거버넌스는 칠판을 잠깐 보자. (80년대) 만들어진 신조어예요. 그러니까 사실 영어의 브리니커 영어사전, 옥스퍼드 영어대사전에서조차 8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이 용어가 존재하지 않았죠. 그 이후에 등장한 거예요. 국내에서도 이 거버넌스를 번역할 때는 여러 가지 형태로 번역을 합니다. 우리 교재에 그 번역이 나와 있나 지워버렸나? 빼버렸구나. 자, 이걸 여러분들 여기 보자. 거버넌스를 국정관리, 공공관리, 협치, 망치, 연결망, 뭐 이렇게 뭐 번역을 합니다. 번역을 다양한 형태로 해요. 그래서 요새는 물론 이제 국정관리나 공공관리는 행정학이나 경영학이에요. 협치나 망치를 얘기할 때는 이건 정치학이야. 요 연결망은 사회학이야. 그래서 요거를 오늘날 쓸 때는 그냥 거버넌스에서 외래어로 정착이 됐어요. 저희는데 뭐 실제하는 분들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게 문제를 낼 수 있을 겁니다. 용어를 다르게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하여간에 이 이론은 크게 두 가지의 물줄기 이론으로 나눠지죠. 하나는 80년대 등장한 거버넌스가 있고, 이 90년대 등장한 거버넌스 형태로 나눠서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 80년대의 거버넌스를 대표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NPM이라는 게 있어요. 90년대 거버넌스 대표하는 게 NJ라는 게 있어요. New Public Management 해가지고 이거를 신공공 관리론이라고 번역을 해. 이건 뉴 거버넌스의 이름을 번역할 때 신국정관리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신국정관리론. 그냥 뉴 거버넌스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양분이 돼. 근데 이거는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영미 중심에. 이거는 이제 구라파 중심으로. 유럽이죠. 유럽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NG예요. 근데 이제 이 거버넌스가 등장한 거는 이거나 둘 다 이전의 정부 형태를 거대 정부라 그래. 그래서 거대 정부의 문제점 자체를 극복하고 시정하기 위해서 등장한 거예요. 또 하나, 철저하게 정부를 관리 현상으로 파악해. 그래서 공사행정 일원론의 관점으로서 해석한 이론들이에요. 또 하나, 자, 거대 정부는 큰 정부를 비판했으니까 이 정부들은 큰 정부를 원해, 작은 정부를 원해. 작은 정부. 그래서 정부의 역할을 어떻게 하냐? 방향 잡기. 그러니까 정부 역할을 이제 방향 잡기하고 노젓기가 있는데, 이정표, 국가의 이정표 설정, 정책 결정 이것만을 하는 거고 집행은 하지 말자고 파악해. 중앙정부가 하는 일은 국가가 나가야 할 방향, 이정표만을 설정하자. 그래서 방향 잡는 정부 역할을 강조한 것, 이 두 이론의 공통점이지만은 틀려. 왜? 80년대의 NPM은 80년대 영미효과를 중심으로 여러분들 지배했던 것이 우파 정권이 지배하고, 우파적 여러분들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라고 그러죠. 바탕을 둔 거고, 여러분 좌파적 공동체주의, 요 좌파적 공동체주의를 좌파적 진보주의라고 그래요. 이거를 신자유주의라고 그러고, 이걸 바탕으로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여러분들이 그렇게
욕 나오죠. 뭐 우파 좌파 나오고 뭐 여러분들 보수주의 나오고 진보주의 나오고 뭐 공동체주의 나오고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 뭐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여기서 파악한 이제 뭐 자유주의 사상.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얘기한 그 국민의 힘이 있고 여러분들 민주당이 있잖아. 그럼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진보의 성격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국민의 힘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정당은 잘 알다시피 보수의 성격이 좀 강해 안 강해? 강하다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미국도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있는데 공화당이 바로 보수적인 성격을 띤 정당이에요. 그래서 80년대에는 이 공화당이 지배, 레이건 행정부라 들어봤죠. 레이건 행정부 자체는 철저하게 스미스가 파악하고 있는 시장경제의 원리를 굉장히 중시해. 그러니까 국가 개입 자체를 극소화하고 시장의 원리를 더 가자고 파악한 거야. 국가 시장에 개입하지 말고 시장에도 맡기라고 파악하는 거야. 이게 지금 얘기한 우파적 자유주의예요. 신자유주의. 왜 신자가 붙었냐면은 자유주의는 워낙은 19세기에 등장하거든.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19세기에 만들어져 이 자유주의 사상을 새롭게 계승했다 해서 신자유주의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주의를 계속해서 유지하자고 파악하는 거냐. 그러니까 보수주의. 자유주의를 계속해서 유지하자고 파악한 거 아니야. 근데 여기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80년대 그런 거 같다고 그냥 철의 여인 해가지고 대처 들어봤어요. 대처? 마가렛 대처. 마가렛 대처 자체가 여러분들 보수당. 영국 노동당하고 보수당이 있잖아.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보수당이 보수적인 우파 정권을 얘기해. 지배합니다. 그래서 이때 등장한 것이 이게 등장한 거고, 90년대 들어와서는 여러분들 좌파 정권 자체가 득세를 내. 그래서 프랑스의 여러분들 토니 블레어 노동당입니다. 그리고 프랑스가 아니라 영국의 프랑스의 조스팽, 그리고 여러분들 이 독일의 슈레터, 몽땅 다 지금 좌파 정권이야. 그 좌파 정권 자체가 지배하고 좌파 정권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벌써 여러분들 둘 다 큰 정부를 비판하는 이루지만은 내용에는 벌써 차이점이 있을 거 없을까? 차이점이 있겠죠, 여러분들. 차이점이 있겠죠. 그래서 요놈의 특징과 이름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 형태를 보겠는데, 80년대 신공공관리론 자체가 내세운 정보 노선이 바로 뭐냐면은 작고 효율적인 정보를 만들자고 얘기한 거고, 90년대의 NGA에서 얘기한 것은 여러분들 연결망, 서비스 연결망.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국정관리를 중앙정부 일방만 하지 말고 지방정부도 참여하고 시장에 있는 기업도 참여하고 시민단체도 참여해서 국정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연결망을 만들어서 국정 관리하자고 파악한 거예요. 그래서 요놈과 요놈 자체는 벌써 내용의 차이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걸 보고 또 이 형태를 또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를 양자를 비교하는 문제도 많이 등장했지. 자, 그럼 여러분들 107페이지 신공공관리론 맨 앞에 개념과 등장 배경. 자, 일단은 오코인과 후드라는 사람이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이름도 재밌죠. 동전만 보면 감탄해. 오코인. 그렇죠? 여러분들 렌즈 후드도 있고 여러분들 뭐 후드티도 있잖아. 후드에 의해서 지금 얘기한 신공공관리론 자체가 등장했다. 그래서 이들은 종래에 잘 봐봐. 종래의 지시, 명령, 통제, 강제. 그럼 지시, 명령, 통제, 강제는 큰 정부야, 작은 정부야? 종래의 지시, 명령, 통제, 강제는 큰 정부야, 작은 정부야? 큰 정부 아니야. 큰 정부 아니야. 그래서 이 큰 정부를 극복하고, 권력을 가진 큰 정부를 극복하고 주민에게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 나왔죠? 요 작은 정부를 뭐라 하냐면은 정부 역할을 시장으로 추자고 파악하는 거예요. 그걸 시장주의라 그래, 시장주의. 그다음에 효율적인 정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자 해서 이걸 관리주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시장주의, 관리주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각이한 행정개혁을 설명한 이론이라고 나왔어요, 여러분들. 한 장을 넘겨보세요. 108페이지 위에서 동그라미 3번에 영국의 대처,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 아까 얘기했죠? 이와 관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얘기한 신공공관리론을 신관리주의, 시장기반 행정학, 기업가적 정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신관리주의, 시장기반 행정학, 기업가적 정부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핵심적인 내용은 두 가지 형태로 압축이 이루어진다 그랬죠. 하나를 얘기했다는 시장주의 얘기했고, 신관리주의, 신자 빼버리고 관리주의. 이제 정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자. 민간처럼 효율적으로 관리하자고 파악하는 게 두 가지 형태로 압축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럼 특징을 좀 보면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보자. 정부 기능의 대폭적인 감축. 민영화, 계약에 의한 민간이다. 큰 정부야, 작은 정부야? 작은 정부 아니야, 여러분들. 2번 별표. 얼마 투입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법적인 절차 과정을 밟았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업처럼 성과가 중요한 거예요. 나타난 결과나 성과를 중시한다. 별표. 출제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온다. 결과나 성과하고 투입과 절차를 바꿔서 고르는 문제가 진짜 많이 등장했어요. 그 다음에 3번 나온 거 보자. 정부의 경쟁력, 생산력 제고를 위해 공공부분의 시장화. 이 말은 뭐냐 여러분들? 공공부분의 시장화란 말은 시장의 경쟁 논리를 정부에서 도입하자고 파악하는 거예요. 시장의 경쟁 논리를 정부에서 도입하자. 이 말은 이제 택배, 우체국 택배만이 아니라 민간도 택배 사업을 해야 하네요. 쿠팡 하잖아. CJ 택배도 있어 없어? 있죠. 수많은 택배 사업도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 경쟁 논리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독점적으로 하지 말고 시장들한테로 줘서 경쟁하자. 그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4번 나온 것. 조직 인사, 재정 등에 있어서 신축성, 탄력성 요구. 이걸 달리 얘기할 때는 적어보자.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범죄를 뭐라 했어요? 노동시장의 유연성. 그러니까 인력을 보다 탄력적으로 관리하자고 파악하는 거야. 인력을 쉽게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자. 인력이 쉽게 늘어나고 줄어든다 그러면 조직의 규모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겠고 인건비를 중심으로 한 예산도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겠죠. 그래서 맨 앞에 나온 게 조직, 인사, 재정 등에 있어서 신축성,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당연히 인력을 탄력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경력직 공무원은 축소해야 돼. 여러분들은 경력직이야. 여러분들은 만 60세까지 신분이 보장이 돼. 계약직을 얘기할 때는 1년, 2년 계약하는 게야. 계약 기간이 끝나면 신분이 종결됩니다.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인력을 탄력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뭐를 확대를 해야 돼? 계약직을 확대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계약직 확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여러분들 금평강은 보지 마시고 계약직 확대. 5번에 윤리정신주의, 국가관리에 충성해야 한다. 이러한 비화폐적인 유인 갖고 공무원들 동기부여하지 말고 화폐적 유인, 돈 팍팍 주면서 돈 많이 주면서 동기부여하자. 그것을 화폐적 유인을 선호한다.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공무원도 보수 많이 올려주고 성과급 해가지고 여러분들 많은 보수를 두면 공직에 많은 사람들이 올 수도 있어 없어? 있는 거예요. 민간 기업가 얘기해보자. 내일 여러분 공무원 가운데 가장 많이 보수를 받는 공무원 유형 공직이 뭔지 알아요? 소방직이야. 소방직은 초봉이 350만 원 정도 돼. 연봉이 4천만 원이 넘어 여러분들. 소방직이. 그럼 대기업 연봉과 비슷해. 초봉하고 비슷한 거. 그래서 소방직 사람들 많이 간 거야. 많이 지원하잖아 소방직. 옛날에 소방직 안 갔어요. 옛날에 근데 소방직은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여러분들. 위험하잖아. 이거는 돈 팍팍 주면서 유인하자 그 편이에요. 중앙정부는 정책기는 바로 방향잡기야. 방향잡기를 얘기하는 거고 일선 현장에 있는 관리자한테 많은 재량권을 줘서 그들이 탄력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자 그 편이에요. 쉽게 분권화입니다. 분권화. 6번에 분권화 적어놔. 분권화.
자, 7번에 개선된 보고, 감독 및 책임제도의 발전과 더불어 관리 통제 하부로 임. 이것도 분권하죠. 자, 그럼 야, 보고하지 말고 네가 알아서 해. 이게 바로 개선된 보고예요. 보고하지 말고 네가 알아서 해. 감독도 스스로 감독하고 스스로 책임을 져. 뭘 감독과 책임제도의 발전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8번에 준정부 조직은 하는 그 화살표. 정부 출자 지분 5할 미만. 정부 출자 지분이 5할 미만인 것을 준정부 조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제가 방금 전에 정부 출자 지분이 얼마 미만? 5할 미만. 그걸 준정부라 그래. 이걸 활용하자고 파악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 민간 조직이야, 정부 조직이야? 민간 조직이지. 왜? 정부 출자가 5할 미만이니까 민간이 더 많이 출자한 게 안 한 게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법적으로는 민간 조직이야. 그러니까 민간 조직을 많이 활용하자고 파악하는 거예요. 정부가 하지 말고. 그걸 활용하자고 표현이고. 9번에 장기적이고 일반적으로 덜 구체된 계약. 이걸 계약직이라 그래. 그래서부터 단기적이고, 미안합니다. 앞에 거를 경력직이라는 거야. 그 뒤에 거 단기적이고 더욱 엄격히 구체된 계약직. 이걸 계약직이라는 거야. 만 60세까지 장기적이잖아요, 여러분들. 덜 구체된 계약 아니야. 그게 바로 경력직이고 뒤에 거는 계약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10번에 민간 부분의 관리 방식을 정부에서 모방해서 도입하자고 파악해. 이걸 뭐라 하느냐? 적어놔. 이걸 벤치마킹이라고 그러죠. 뭐라 한다? 벤치마킹. 그다음 벤치마킹이라고 적어놔. 벤치마킹. 민간 부분의 관리 방식을 모방한다. 벤치마킹을 얘기하는 거예요. 벤치마킹. 그다음에 7번에 신자유주의, 작은 정부죠. 얘기하고 작은 정부는 규제 강화야, 규제 완화야. 규제 완화. 그래서 12번에 규제 완화가 나온 거예요. 내부 시장이란 말은 시장의 경쟁 논리를 아까 행정에 도입하는 걸 얘기해요.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들. 그래서 경쟁을 유도한다. 그 다음에 아까 기업 관리 방식을 모방한다 그랬죠. 그래서 기업 회계 방식도 정부에서 도입하자고 파악해요. 기업 회계 방식을 발생주의에 그러는데 나중에 배워. 발생주의 반대말을 현금주의라 그래. 그러니까 뭐 현금주의 도입 그러면 X지. 발생주의 도입이 맞지. 발생주의 여러분들. 현금주의는 여기 보자. 현금의 입출만을 갖고 손익을 개선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동네에서 구멍가게 운영해. 단골 손님이 와서 10만 원 외상해달라 그래. 10만 외상 줬어. 그럼 현금주의는 10만 원 돈 들어온 게 안 들어온 게야? 외상으로 10만 원 물건 가져갔어, 단골 손님이. 그럼 돈이 들어온, 현금이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안 들어온 거지. 현금이 들어와. 외상이지. 그러면 이 외상 10만 원 준 것을 수입으로 인식을 못해. 근데 발생주의에서는 10만 원 외상을 주는 순간 10만 원을 받을 채권이 발생해서 안 했어요. 했죠. 그래서 채권으로서 인식해서 기록되는 것이 발생주의야. 나중에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 하여간에 현금주의, 발생주의 가운데 손익 계산을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은 발생주의예요. 기업은 당연히 손익 계산을 명확히 하기 때문에 발생주의 계를 도입하고 정부도 발생주의 하자고 파악하죠. 현재 우리나라 중앙정부, 지방정부 예산 다 발생주의입니다. 우리나라 현재. 자, 14번에 탈완료제 권한임, 전문성을 전제로 한 조직, 책임 운영기관. 자, 우리 책임 운영기관 앞에서 배워서 안 배웠어? 배웠습니다. 하여간에 이걸 도입해서 운영하자고 파악합니다. 15번 폐쇄적 인사관리에서 개방적 인사관리로 바꾸자고 얘기하죠. 기타 고객중심주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책임과 진척 행동을 중시하는 미칠 기업가 정신, 정책 결정과 집행기능 분리해서 정부는 뭐만 담당한다? 요 정책 결정을 방향 잡기라 그러고 집행을 노조기라 그래. 그럼 제가 지금 얘기해 여러분들 신공공관리는 정부는 뭐만 담당하죠? 아까 제가 이름과 이름의 공통점에다 적어놨어. 정책 결정만 담당하자고 파악하는 게야. 그걸 방향 잡기라는 게야. 방향 잡기. 분리해서 정책 결정만을 담당하자 그 표현입니다. 특징은 자꾸만 읽고 이해돼야 돼. 이거 어떻게 해요? 외울 수는 없어요. 이거 읽고 이해두시고 함정을 어떻게 파는지를 자꾸만 위해서 가져가야 돼. 알았습니까? 쌍가루 4번 논점 없고 자 쌍가루 5번. 그러나 이것도 문제점이 있겠죠.
첫 번째,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의 환경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도외시하고 있다. 자, 거기 들어보자. 민간 부분의 환경을 대표하는 것은 고객 소비자 아니야. 그 민간의 소비자는 물건을 살 때 돈을 내는 것을 당연시하죠. 여러분 학원 들어올 때 학원비 내야 안 내? 극장 들어갈 때 극장비 내야 안 내? 내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자, 정부의 환경은 그게 아니야. 정부의 환경은 국민 아니야. 그럼 도서관 들어갈 때 돈 내려고 해? 돈 안 내? 안 내고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 왜 무임승차를 당연시 한다고. 한쪽은 유임, 한쪽은 무임. 그렇게 성향이 틀린데 그걸 너무 지나치게 그 차이점이 있는 것을 전혀 인식 못하고 있다. 일본은 그 표현이고. 이번에 조직 문화의 변화는 오랜 시간이 소모되는데 이걸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비판을 받고 있고, 그다음 세 번째, 기업가적 정부가 주창되고 있지만 시장 중심적 문제 해결이 모든 상황에 효과적이냐? 그건 절대 아니죠, 여러분들. 그리고 정부기관에 각종 민간이 공공서비스를 공급했다. 그 민간으로 책임 전가할 위험성이 있어 없어? 민간으로 책임을 전가할 위험성이 있지. 이게 바로 심각한 윤리적 관리적 책임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는 거예요. 4번에 정부와 관료제에 대한 계속적인 비판은 공무원 사기를 저하시키겠죠. 너 큰 정부 뭐해 마 작게 만들어놓기 비판하면은 또 공직 불신을 초래한다. 또 지나치게 효율성만을 강조할 때는, 자, 여기 보자. 행정에서는 검의 양날이라는 게 있어요. 이쪽은 형평성이란 날이 있고 이쪽은 효율성이란 날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 날만을 강조하면 이쪽은 경시해. 항상 그래. 거꾸로 이쪽을 강조하면 이쪽은 경시하고. 근데 지금 얘기한 신공공관리론은 기업처럼 효율적으로 정부를 관리하자. 효율성을 강조해. 그러니까 뭘 강조해? 이건 경시한다고. 형평성은 바로 복지야, 복지. 약자를 위한 복지. 이걸 경시할 위험성이 있다고 비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옆에 날개 보시면 신공공 관련 민간으로 책임 전가 형평성제라고 하는 문제점. 그 숙제에서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잠깐 좀 배운 거 좀 정리해 볼까? 자, 107페이지. 신공공관리론 한마디로 작고 효율적인 정부라고 얘기해서 했어요. 했죠? 다음 페이지. 아까 신관리주의, 시장주의 두 가지로 압축된다고 얘기해서 했어요. 했죠? 자, 특징 1번, 2번 보세요. 토입이나 절차를 중시해 결과나 성과를 중시해. 결과나 성과를 중시한다 그랬죠? 4번에 조직 인사 재정에 있어서 신축성을 투구해 안정성을 추구해. 신축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5번에 화폐적 유의를 선호해 비화폐적 유의를 선호해. 화폐적 유의를 선호한다고 얘기했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10번에 민간 부분의 관리 방식을 모방한다. 이걸 일명 벤치마킹. 자, 오른쪽에 13번에 기업회계 방식이 발생주의야 현금주의야. 발생주의 회계. 16번에 정책 결정 기능과 집행 기능의 통합이야 분리야. 분리해서 뭐만을 관장하라? 정책 결정만을 담당하라. 이때 정책 결정을 이름 뭐라 그래? 방향잡기라고 얘기해서 했어요. 그걸 방향잡기라고 했고, 집행을 노조기라고 했어요. 노조기가 아닌 방향잡기를 강조했다. 그 표현이에요. 자, 문제점을 얘기할 때 두 가지. 책임 전가 현상, 형평성 경시라고 하는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까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자, 여기 보자. 80년대 거버넌스는 80년대, 90년대 이론. 80년대 이론 자체는 신공공관리. 90년대로 뭐라 했어요? 신국정관리라 그랬죠? 영미, 유럽을 중심으로. 자, 80년대 영미를 지배한 것은 뭐가 지배했다? 우파적 신보수주의. 자, 90년대는 좌파적 공동체주의가 지배했다고 얘기했죠, 여러분들. 그래서 80년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얘기할 때는 신공공관리론, 90년대 서비스 연결망을 형성하자. 그래서 말을 보다 신국정관리론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여기까지 봤으니까 저 지금 50분 됐으니까 점심들 먹고 여러분들 2시부터 신국정관리론 파트부터 또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점심 먹고 하자.